네,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적 입장, 중도적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 사상초유의 사법부 수사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고발하는 거는 아니고 수사하면 네. 협조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 번이나 그 자체 조사를 했지만 그 자체 조사 결과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했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얘기되었던 그 의혹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아마 절충형적인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이 언제쯤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지난 15일 날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그 부를 다시 배당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이 중앙지검의 특수 1부와 특수 4부 혹은 첨단 수사부 이런 쪽에서 이 검사들이 좀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 전략하고 이제 수사 플로우 차트를 짜기 위해서 그 전담할 그 검사와 그들의 역할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자체 조사 결과들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미진한 부분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필요한 자료나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파일 등을 복구하는 형식의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법관들을 임의소환 형식으로 불러서 조사할 것이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 등의 강제 소환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 소환, 긴급 체포. 근데 이게 네네. 상대가 이제 대법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대법관도 불러서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그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었나요? 사실 2006년도에 그 법조 비리가 좀 한번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요. 예. 그 법원에서 고법 부장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금품 수수 의혹하고 그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부인의 계좌 추적 영장을 한번 검찰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영장을 기각했어요, 법원에서. 어허.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뭐 개인적인 판사의 비리보다 훨씬 더 중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그 문서나 컴퓨터 파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예. 그 영장을 과연 법원에서 발부해 줄 것인가, 어허. 또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뭐 자료가 확보돼서 나중에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그 재판에 넘겨진 증거들의 또 증거 능력을 법원이 또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마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관적으로 보인다. 이게 어. 현재까지의 이제 기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고법 부장판사 부인 계좌 추적하는 것도 네네. 기각이 되는데 그렇죠.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걸 과연 허락을 할까? 뭐 허락한다고 쳐도 하더라도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네네. 판사가 또 이거 판결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뭐 문제가 있다가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또 대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형사고발이나 이런 걸 직접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판사들의 논리가 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음. 과연 이게 가능하겠냐. 아예 음. 그냥 망신이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 자, 그러면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 법관 징계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그 서울 그러니까 고법 부장판사 4명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중에 5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법관 징계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시효를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 절차도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징계도 안 받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모두 다 사실은 그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특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좀 전직했거든요. 그럼 예.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대법원장이 현재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강제수사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강제수사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거짓말을 안 하고 정확하게 수사 협조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여기 이제 박정대 전 대법관도 사실은 당시 핵심 인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하게 되면 사실 전현직 대법관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고 또 나머지 고위 법관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 예. 아마 이게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자, 뭐 물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관들 입장, 판사들 입장은 참담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이 사법 불신 커지고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뭐 추락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수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사 잘 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핵심은 이제 법원이 사실은 협조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진정한 협조를 해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문건 압수수색 같은 것도 사실은 신청해도 법원에서 우리가 일단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예.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자료들이 상당 부분 삭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다 복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수사해서 압수수색해서 이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것을 보이는 법관들이 또 진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과연 잘하겠느냐. 즉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잘못을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자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분들에게.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